자오각반 또이땐나 탄탄. 안녕하세요, 탄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 때문에 베트남 자유여행 시 꼭 이용하게 되는 그랩 어플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특히 베트남 여행할 때 교통수단 이용 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택시 사기가 많은데요. 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는 등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나선이나 마일린 택시 이용을 권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터기를 꼭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데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미터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엔 그랩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유사한 그랩 어플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랩 어플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관광객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차량 기사들에게는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관광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현상이죠. 그럼 먼저 그랩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랩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차량 공유 및 배송 서비스입니다. 본래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버를 승차 공유 서비스로 사용하였으나 우버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한 후 그랩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랩은 2013년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리핀으로 그랩 택시라는 이름으로 진출했고 이후 태국,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그랩카라는 서비스가 개시되고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랩 바이크, 소형 화물 배달 서비스인 그랩 익스프레스를 개시하며 이용되다가 2016년 그랩이란 새 브랜드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그랩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한 앱이지만 현재는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어 싱가포르산 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향후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카카오 택시가 그랩과 비슷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랩의 변천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랩 어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랩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 인증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베트남 여행 시 로밍 대신 비용이 저렴한 유심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심 사용 시 회원 가입 인증 코드를 받을 수 없어 그랩 어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어플을 다운받아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베트남 도착과 함께 바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그 이유는 공항에서 택시 요금에 대한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설치 및 인증 후 베트남 가시면 데이터만 되면 바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한국에서 그랩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그랩을 검색하여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두 번째, 회원 가입입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또는 핸드폰 인증으로 가입하는데 간단하게 전송되는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세 번째, 지도만 뜨고 위 내용처럼 실행이 안 된다고 안내문이 뜨면 완료된 겁니다. 나중에 베트남 현지 도착하게 되면 현위치를 잡아주며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작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랩 어플을 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베트남에서의 그랩 어플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랩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랩 어플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해줘야 하는데 출발지는 현위치가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도착지만 정하면 됩니다.
지도상의 인근에 있는 그랩 차량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착지를 클릭하면 도착지 검색창이 나오고 일부 유명한 곳은 한글로 검색해도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영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가 정확히 검색이 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한글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 앱을 이용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구글 지도 앱을 이용하여 한글로 목적지를 검색 후 하단의 길잡기 버튼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에 손 들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클릭한 후 하단의 앱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랩 어플로 자동 연결되어 북 버튼을 클릭하면 차량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도의 목적지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지도 그림을 누른 후 도착지 위치를 직접 지도에서 클릭한 후 하단의 컨펌 버튼을 클릭하면 도착지가 지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목적지 위치를 알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를 선택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차종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랩카 4인승은 4명 이하이거나 짐이 없을 때이고 그랩카 플러스는 중형 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때이고 그랩 바이크는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이고 그랩카 7인승은 인원이 많거나 짐이 있을 때이고 그랩 택시는 택시만 부를 때이고 아래 두 가지는 왕복 이용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 버튼을 클릭하면 기사 이름과 평가 점수와 차량 번호와 차종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량 번호 확인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지도에 택시가 승객이 있는 위치로 오고 있는 게 보이고 아래 통화 버튼이나 메시지 버튼을 이용하면 기사분과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킹 후 택시기사가 출발하면서 이용 확인차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면 OK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데 대화하는 게 싫으시다면 종료하시고 문자를 보내거나 기다리는 곳에 큰 건물이나 주요 시설물 촬영을 하여 보내주면 기사분이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택시를 탑승한 후에도 어플을 통해 택시가 이동하는 경로를 볼 수가 있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택시 타기 전에 확인했던 금액을 내면 됩니다. 내리고 나면 그랩택시 만족도 평가 화면이 제시되고 느낀 대로 평가하면 됩니다. 만족도 평가 점수에 따라 기사님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원래 기본적으로 친절하지만 특히 더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측 메뉴 중 히스토리에는 본인이 이용했던 그랩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여행 중이나 여행이 끝난 후 확인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팁을 몇 가지 더 드리면 숙소처럼 자주 이용하는 목적지는 도착지 검색할 때 우측에 별 표시를 클릭하여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검색할 때마다 제일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카드 등록을 사전에 해 놓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 정산 시 현금을 내지 않고 바로 하차하면 카드 결제되어 메일로 내역이 전송되는 편리함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메뉴에서 페이먼트 버튼 선택 후 애드 페이먼트 메소드 버튼을 클릭하면 비자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드 등록 시에 내 위치가 베트남 현지에 있어야 등록 가능하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카드 등록 시에는 가짜로 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플라이 GPS 등의 어플을 이용하여 내 위치를 베트남 현지로 변경 후 등록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도착한 후 카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귀찮으시다면 그냥 현금 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랩의 변천사와 한국에서의 사전 등록 방법과 그리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랩의 이용 시 장점들을 정리해 보면 어디서든 부를 수 있고 가격이 정해져 있어 사기당할 일이 거의 없고 또한 가격이 저렴하며 기사님의 평가를 볼 수 있고 영어나 베트남어를 못해도 목적지를 정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그다지 특별히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트남 방문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랩 어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즐거운 베트남 여행이 되는데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ạm biệt, hẹn gặp lại nhé. Cảm ơn rất nhiều.